2040 서울 플랜이 나왔잖아요. 가장 큰 수혜지가 될 수 있는 건요, 지금은 주춤하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우선은 2040 서울 플랜이 나왔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수혜지가 될 수 있는 건요, 상대적으로 상급지가 아닌 지역 플러스 정비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곳, 이런 지역은 4대 지천 61개의 하천 중에서 굉장히 가치 상승들의 폭들이 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제 하천 중에서 제가 다 한번 뽑아봤는데 61개랑 4개의 지천 중에서 그 중에서 조금 수혜가 될 수 있는 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건은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지역이 진보하겠다라고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4개의 이제 지천만 말씀드리면 4개의 지천은 중랑천하고 탄천하고 안양천하고 그리고 홍제천이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중랑천의 수혜 지역은요, 상급지가 아니라서 오히려 발전 가능성이 더 있어요. 바로 이제 노원 쪽이랑 동대문 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은 창동과 상계역 사이에 일단 하천이 흘러가죠. 근데 창동역은 GTX C 노선과 문화 아레나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연결되는 게 창동 차량기지가 일자리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그 동네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고, 대선 이후에는 재건축의 진일보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결국은 창동과 상계역에 중랑천이 이제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큰 수혜를 입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첫 번째고요. 중계역 주변도 당연천하고 학원가랑 동북선이 2025년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수요층이 두텁고 재건축에 대한 호재들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에요. 동북선도 왕십리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노선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고, 그 동네가 중계가 좀 아쉬운 게 여기 7호선이 연결이 되는 데는 뭐 무지개 쪽이나 그쪽 말고 학원가 쪽은 많이 없잖아요. 물론 지천이 있는 데는 이제 뭐 역하고 가까운 데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발전이 되게 그 지천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노원 자체가 지금은 주춤하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노원의 이제 진보의 가능성, 상급지의 가치가 아니라 진보의 가치는 되게 뛰어나요. 발전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서울시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이 밀집된 데가 노원이에요. 상계, 중계, 하계요. 여기가 신축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자리가 들어온다 생각하고 일자리의 교통이 개선이 되는데 플러스 알파 지천에 대한 부분까지도 개선이 되면요, 주거 환경이 많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계역 같은 경우도 동북선 들어오고 인프라 괜찮고 재건축 안전지나 1차 통과한 아파트들도 일부 있고 괜찮아요. 여기가 이제 수혜지가 될 수 있는 거고, 광운대 역세권도 마찬가지예요. GTX C 노선, 역세권 복합이라든지 7호선, 6호선 뭐 이런 등등 역에 대한 부분 플러스 여기도 정비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재건축도 일어나는 데가 일부 있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리고 재개발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큰 수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동대문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광운대는 뭐 이제 철도에 대한 부분 플러스 이것까지 결합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동대문도 뭐 이문희경 촉진지구가 지정된 지역 주변에 이제 하천이 있죠. 그리고 철도의 지하화까지 플러스 되기 때문에 동대문도 이문희경도 되게, 예전에는 그 이문희경 같은 경우는 외대라든지 경희대 주변 쪽으로 해가지고 안 좋은 지역으로 이제 판단이 될 수 있지만은 이런 지역이 진보를 하면요, 그 가치의 폭들은 더 넓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주목해야 될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해요. 그리고 이제 탄천이 있죠. 탄천은 저는 넘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거의 상급지예요. 송파와 강남, 마이스 사업이 일어나고 있고 수서 역세권이 있고 주변에 있죠. 그래서 여기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송파와 강남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가격들을 정부의 입장에서는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 탄천 같은 경우는 상급지기 때문에 저는 진보하는 지역들만 일부,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는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안양천이 있어요. 안양천, 탄천 이후에 안양천. 안양천은 중급지, 하급지로 진보 지역들이 포진이 되어 있고, 플러스 알파 경기도의 수혜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구로와 영등포에 도림천역이 있어요. 도림천역 아래는 구로고 위는 영등포예요. 이 도림천역 주변에 보면은 안양천과 도림천역이 결합되는 주변이 이제 중공업 지역이죠. 중공업 지역인데 구로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도림의 재개발의 밀집 지역, 영등포구의 물레동의 정비사업지, 조합 설립 인가가 이상이 난 물건들도 있어요. 여기들이 전 나중에 큰 수혜를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중공업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서울에서 중공업 지역은 3.3%밖에 되지 않아요. 그 3.3%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비단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도 큰 수혜지가 될 수 있고 구로의 찬양기지 주변도 재건축 물건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괜찮고 금천구 같은 경우는 신축 대장 아파트가 유리하죠. 왜냐하면 금천구는 정비 사업들이 지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노후는 되었지만 정비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데가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금천구는 신축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데가 있겠죠. 물론 금천구에 재건축하는 소규모 재건축 아파트들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의 재건축이 좀 유리할 것 같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광명이 오히려 이 이제 안양천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데가 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철산동 주변이나 하안동 쪽이 그 수혜를 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양천은 제가 이제 조금 노후된 데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홍제천 같은 경우는 강북 횡단선하고 관련이 있는데도 같이 봐야 돼요. 물론 광부 횡단선이 이제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데인데 예비 타당성 과정이 있긴 하지만은 중하급지에서 이런 진보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있지만은 약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홍제촌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서대문구가 수혜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제천하고 불광천 사이에 가지올 뉴타운이 있잖아요. 그 가지올 뉴타운 사이에서 아직 진행 중인 정비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사실은 호재가 될 수 있고, 이제 서대문구의 홍제동의 재개발 물건이라든지 서대문구 홍은동의 재건축 물건이라든지 연희동의 재개발 물건이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장기 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중하급지가 개선이 되면서 가격들과 가치들이 비슷하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35층의 층수 제한만큼 그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런 수변 지역들이 앞으로 개선이 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건요. 도시의 고도화만큼 중요한 게 자연에 대한 환경들이 도심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접근성을 좋게 하는 계획들이 장기적으로 있다고 하면은 그 지역 중에서 현재 노후되고 안 좋은 지역들을 살펴보고 그 안 좋은 지역이 진보되는 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했던 중난천, 탄천, 안양천 그리고 홍제천 요 4개의 지천만 우선은 틈새들을 얘기를 드렸지만요. 상당히 가치가 나중에는 진일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런 이제 주택들은 사실은 저는 이제 60대보다는 3, 40대들이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기다릴 수 있는 대상이 저는 마지노선이 50대 정도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게 30대 40대 초반 정도까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주목해야 될 것 두 번째가 이 수변에 있는 수혜 지역들의 정비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데보다 안 좋은 데의 진일보를 집중하는 게 좀 좋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